일본은 독도를 두고 대한민국에 억지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를 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박을 투입해 불법 침입을 해가며 대한민국의 심기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중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타겟으로 정조준되었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우리나라와의 갈등을 고조시키려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센카쿠 열도를 두고 압박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미 군사적 행동에 돌입해버린 상황입니다. 역지사지, 처지가 바뀌어버린 일본은 한국을 두고 했던 자신들의 행동에 반성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과 일본 두 국가가 군사적 행동에 돌입해 전투기와 미사일이 오가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사실 확인. 일본의 화가 단단히 난 중국은 위점타원이라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위점타원이란 적이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을 포위한 뒤 지원 병력을 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강한 놈은 냅두고 지원하러 온 약한 놈만 팬다는 전략입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기 전 일본을 먼저 공략해 미국의 힘을 뺀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홍콩의 명보에서는 일본이 선제 공격 타겟으로 정조준되었다면서 일본을 제압한 뒤 미국과 맞서 전략을 택한 중국에서는 당분간 미국과 싸우되 판을 깨지 않는다는 의미의 투입불파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위점 타원 전술은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에서는 센카쿠 열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다며 중미일 3국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글로벌타임즈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양경비선 순시선이 센카쿠 열도 수역을 항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항행은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센카쿠 열도 방어 의지를 표명한 이후 처음 이뤄졌는데요. 매체에서는 일본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함에 따라 센카쿠에 대한 기존 입장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일본이 센카쿠 문제를 계속 확대할 경우 군사적 충돌, 심지어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군사 전문가 웨이둥 씨는 5년, 10년 전까지 일본이 이 지역에서 중국 어민들의 정상적인 어업 활동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무장 중국 어민들에게 무기를 사용했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개정된 중국 해경법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관할해역에서 해양경비대가 외국 선박에 무력을 쓸 수 있도록 한 해경법을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법은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실제 무기를 사용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중국 야오닝함 항공모함 전단이 26일에서 27일 사이 태평양에서 동중국해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본 오키나와 본섬과 남서쪽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한 것을 일본 방위성이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일본 방위성은 야오닝함이 동중국해에 진입한 뒤 조기 경계 헬기 한 대가 함에서 이륙해 센카쿠 열도에 다이쇼지마 섬에서 약 50km에서 100km 떨어진 부근까지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당시 호위함과 P-3C 초계기를 투입해 감시작전을 펼쳤고 중국 헬기가 이륙하자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출격해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센카쿠 주변에서 이뤄진 중국 헬기에 대한 자위대의 대응 전투기 비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거리 정보까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만큼 양국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 마음대로 독도에 관한 보고서라든가 자료 등을 발표하며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일본의 전략을 보고 배운 것인지 동일한 방식으로 센카쿠 열도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자연자원부는 홈페이지와 다오위다오 관련 사이트에 열도의 고해상도 지도와 사진, 조사 보고서를 게재했습니다. 자연자원부는 보고서가 다오위다오 열도의 기본 지리적 정보를 계산하고 주변 환경보호와 자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도에 열도와 그 주변 해저 30m까지 담겼고 봉우리와 만등에 중국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섬의 해발 362m 최고봉에는 가오화핑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해발 320m 두 번째 높은 봉우리에는 선눈펑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보고 따라하는 것만큼은 세계 최고의 능력을 보유한 중국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영어와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8개 언어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매체들에서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해당 지역의 주권이 일본이 아닌 중국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 결과 공개는 단순한 과학적 조사가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포함 전세계 다오위다오의 주권이 중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치 외교적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의 행동은 중일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치권이 문제의 본질과 진실을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이 다오이다오에 대한 분쟁을 야기하는 언행은 결국 양국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당한 일본 정부는 조사 보고서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 보고서를 공표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의심 없이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다. 중국 측이 센카쿠 열도와 그 주변을 조사, 공표했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억지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당한 일본, 한국에게 그동안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던 것인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항해 미국과 프랑스의 손을 잡고 센카쿠 방위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5월 열도 남북 규슈 일원에서 육상자위대, 미국 해병대, 프랑스 육군이 낙도 방위훈련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개국 연합훈련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의 방위에 중점을 두고 공동작전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연합훈련은 5월 11일에서 17일 일주일간 이어지며 육상자위대가 낙도 방위전문부대 수륙기동단을 배치한 나가사키현 아이노우라 기지, 미야기현과 가고시마현에 걸쳐있는 기리시마 기지, 규슈 서쪽 해공역에서 전개됩니다. 보통 자신이 행했던 일을 당한 경우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동일한 방식으로 외교청서를 통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27일 가기에서 보고한 2021년판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비대를 독도에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2015년 한일 양국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2018년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한 것은 위안부 합의에 비춰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일 합의에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하기로 했지만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 일본이 반론을 폈다고 기술했습니다. 일본의 모순된 행동은 영유권 주장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서도 드러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협의에 걸맞는 반성 어린 태도를 보일 생각은 없지만 마치 자신들이 굉장히 인권을 생각하는 국가인 마냥 홍콩 및 신장 위구르 등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이 미국과 유럽 등에 공유되고 있다면서 쿼드에서 구체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